수리남 정부에서 한국 드라마 제작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약 국가라고? 라고 했지만 이미 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보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리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하시면 가만히 듣고 계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기 도박 사건에서도 마약이 사용되고요. 영화에 등장하는 마약 사용 수법이 종종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범죄도 사람이 일으키거든요.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인지 우리가 어떻게 막고 예방해 볼 수 있는지 오늘도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리남 보셨나요? 네, 아니 소개는 받습니다. 예.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마약 커피로 사기 도박. 이게 이제 타짜 영화에도 등장했었던 건데 구체적인 사안을 너무 저희가 상세하게 묘사하지는 않겠지만 예방해야 되니까 한번 사건부터 일단 말씀해 주시죠. 사건 자체는 이제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은 아니고요. 네. 피해자의 지인이 신고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피해자도 본인이 도박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사기꾼들이 엮는 거죠. 공범 의식. 신고 못하는 상황. 예,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인의 신고로 이제 밝혀진 바인데요. 몇 명의 팀이 있나 봅니다. 7명의 팀이 있고 처음에 이런 팀 형성은 보통 이제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같이 이제 무슨 동호회 같은 형태라든가 뭐 재미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골프 하죠.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거기에 당연히 이제 젊은 여성이 들어가고 젊은 여성을 통해서 소개받은 누군가 그래서 같이 골프 여행을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골프를 치고 나서 이제 약간 뭐 식사하는 과정 요 상황을 만든 후에 거기서 이제 마약을 먹이고 도박을 하게 되는 요 상황이 요 전체적인 범죄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런 뉴스들 보면요, 교수님. 저는 외부에 가서 누가 모르시는 분이나 혹은 방금 알게 된 분이 음료를 건네면 물론 저는 이런 도박장에는 안 갑니다만 어쨌든 그런 걱정증이 생겨요. 이거 마셔도 되나? 이게 참 무서운데요. 자, 이렇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들의 수법에 따른 구성이 있습니다. mem버, 뭐 조력, 주연, 조연 다 있는데 이게 약간의 아주 소량의 마약을 타면 피해자들이 판단도 안 되고 흥분을 하죠. 흥분 상태가 기분이 되고. 좋아져 갖고 과하게 일종의 뭐라고 하나 표정이 그런데 뭔가 좀 우쭐하고 그걸 기분을 업시키는 형태라 합니다. 경계심을 무너뜨려 버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판 정마담 타짜에 있는 김혜수 씨가 한 정마담이 실제 이 조직의 수괴가 되는 거고요. 그 수괴가 여러 작전을 짜고 근데 거기 동원된 마약은 뭐 여러입니다. 보통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명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칵테일을 사용했을 겁니다. 칵테일이라는 게 여러 개 섞어서 실험해 보고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먹었는데 하루 안에 사라져 버려서 이틀 지나면 검출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름은 말씀드리면 검색하시거나 또 호기심 있는 분들 알아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얘기 드리는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이 피해자들은 자기가 마약을 먹었다는 사실도 모르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도 도박을 했고 본인이 도박을 했기 때문에 도박죄에 걸릴 거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뭐 몇 억씩 잃어도 그냥 자기가 재수 없어 운이 없어서 이런 형태로 넘어가는 거죠. 2번, 3번, 4번, 5번 먹게 되면 중독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씻을 수 없는 상태로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는 겁니다. 이 팀들이 한 3번 정도로 하고 말고 그리고 보통 1번, 2번은 따고 3번째는 좀 잃어주고 밀당을 하는 거죠. 진짜 사기꾼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팀들은 액수가 한 1억 8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그 피해자도 애매했던 거죠. 내가 사기 도박에 피해를 당한 건가? 이게 사기야? 약간 이렇게 그런 형태로 돼서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팀한테 당한 이 조직한테 당한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교수님이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마약 관련해서 이런 거 지금 약과야라고 했는데 정말 심각하거든요. 저희가 뒤에서 나눠보겠고 저희가 이제 사건 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슈피플 전에 방송이 되는데 거기서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내가 내 의도와 무관하게 마약을 드셨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소변 검출을 해서 본인이 무죄를 입증하셔서 얘기를 하셔야지 나중에 나는 몰랐다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라라고 변호사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총책, 도박 선수, 모집책 또 여성이 껴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직 범죄 아닙니까? 이거는 치밀하게. 그렇죠.
애초에 이들은 보통은 이제 교도소에서 아. 교도소 동기들이 네. 이걸 미리 짜갖고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의 재범 방지라든가 이른바 교도소 내에서의 어떤 행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여기서도 총책은 여성, 젊은 여성, 그러니까 이제 현실판 정마담이죠. 네.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사실은 마약을 뭐 이제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예. 대신 그 마약을 이게 조제해서 네. 그 적절한 상태에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좀 그 선수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예. 실제로 도박했던 우리 타짜라고 하죠. 네네. 그 사람들은 조금 이제 일정 정도 기능이 있는 사람, 이 기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박 전과자를 중심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머리를 사회 안전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 정말 치밀하게 이렇게 짜고 들어갑니다. 특히 신고를 하기 어려운 고위직,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도 않고 하는데 이분들 그러면 일단 사기죄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박죄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마약 관련 범죄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주요한 건 마약, 네. 사기죄고요. 도박은 이제 피해자분들이 아, 근데 이것은 뭐냐면 본인이 이 도박에 걸린 거죠. 네. 의도적으로 작전을 짠 후에 거기다 걸렸기 때문에 네. 도박죄 부분은 사실은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이게 뭐 도박도 문제지만 마약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약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볼 텐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도 손님이 건넨 약을 먹고 여성 종업원분이 돌아가셨어요. 몇 시간 뒤에. 손님도 한 분 돌아가셨죠. 그분도 운전하고 가다가 예,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일이 서울에서 일어난다고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지금 교수님은 수사 분야에 있으시니까 어느 정도인지 심각성을 일반인분들하고 다르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공식적 기록으로 이제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네. 마약 밀수량이 2017년에서 2021년 5년 사이에 네네. 18.4배. 그러니까 18배가 증가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고 네. 작년 같은 경우 1272kg이라고 하니까 1톤, 1.2톤이 되는 거죠. 이게 밀수를 통해서 밝힌다. 네. 1톤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영화 같네요. 예. 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네. 투여할 수 있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들어오는 건 이제 뭐 수출입 화물을 통해서 단속하는 게 가장 많고요. 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몸에 이렇게 뭐 넣고 이런 건 소량이고요. 네. 그건 고급의 마약 정도를 하고요. 네네. 예전엔 그렇게 많이 했고 국제 특송이라든가 맞아요. 우편물도 많이 오고 예, 예. 직구 많이 하니까. 직구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수출입 화물,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이런 뭐 화물에 넣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가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구를 분해해 갖고 이 가구의 그 나무 속에다가 나무를 파내고 넣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약 탐지견이 찾아내고 뭐 이게 숨바꼭질이 계속 되는 거죠. 정말 제가 이제 드라마 스포일러 때문에 수렴지 안 하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곳에 그렇죠. 넣어서 예.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약 사범도 지금 폭증하고 이제 마약 사범도 마약 단속량만큼이나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이렇게 들여오는 건 이렇게 소비가 된다는 소리 같아요. 그렇죠. 수요자가 있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10,000에서 12,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한 해에 적발되는 10,000에서 12,000. 근데 전체적으로 한 30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30만 건. 예, 그러니까 네. 30만 명에서 건은 조금 더 늘겠죠. 네네. 줄을 거는 30만 명이 줄겠죠. 와 이거 참. 근데 이제 요거는 전체적으로 마약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히로뽕이라든가 이런 네. 걸 대마 이런 걸 얘기하는 메스암페타민. 예, 그런 형태인 거고 사실 우리가 그거 말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마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처방되는 약 중에서 특정 성분을 해서 뭐 힙합 하시는 분들이 했다가 한번 화제가 됐던 것도 그렇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실제로 합법적인 약인 펜타닐 같은 경우 의사의 처방을 과도하게 받을 수 하면 사람이 죽는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짜로 처방해갖고 처벌받은 의사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펜타닐 중독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힙합 우상이나 자기 영웅이 그렇게 하는 게 마치 막 사회 저항하고 그렇죠. 질서로 그게 아니라 이게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망치는 예. 일입니다. 정말 끔찍한데 연령층이 낮아진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예. 이거 이제
예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이제 윤곽을 좀 그래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마약 관련된 어떤 치료 시설이 아주 극히 드뭅니다. 네. 공주에 하나, 지금은 이제 국립치료보건병원, 조모병원이죠. 거기 하나 있다고 하고 몇 개 지정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마약류의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정은 돼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정도 지원이 약하고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마약 사범으로 적발돼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도를 갔다 온 다음에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지 네. 수요가 생기지 않는 건데 그대로 놔두니까 계속 수요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야, 이게 한 번만 빠져도 계속 들어가게 되고 교수님이 다루신 사건 중에서도 아마 마약이 연관돼 있는 강력 사건도 많을 겁니다. 이게 마약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떤 연예인 여자분이 계세요. 계속 그 마약 이슈가 터지면서 한국을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죠. 하신 분들도 그렇고 최근에도 본인이 이제 정신과 치료를 해서 먹는 약이었는데 뭐 갑자기 보도가 되면서 좀 피해를 입었다는 연예인분도 계시고 연예인들 마약 사건이 터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축소해서 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현장? 연예인들만 하는 것. 뭐 이렇게 아니, 생각하시지만은 무슨 정치 이슈 덮으려고 저러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런 이러거든요. 건데 옛날엔 뭐 그런 적이 있었다고 뭐 네. 이런 보도도 많이 됐지만은 실제 일반 보통의 시민들도 그러니까 마약이 아니라 마약류 같은 향정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반 약품인데 과하게 중독된 상태에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그래서 이제 중독되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의 마약류에서 저쪽으로의 마약으로 옮겨가는. 네. 그러니까 좀 더 아주 위험한 마약을 옮겨가는 형태. 그래서 이제 뭐 검찰 쪽도 그렇고 경찰 쪽도 그렇고 이것을 경찰이나 검찰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마약 수사청이나 관리청이 필요하다. 괜찮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다시피 DEA라고 하는 DA가 있죠. 예, 영화에도 등장 많이 합니다. 예. 네. 근데 그 DEA는 마약 단속국. 수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들의 치료와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존재하는 마약류에 대한 전체 총량 관리를 합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 1톤을 갖다 들여온들 간에 그렇죠. 쓰지 않으니까요. 정말 합리적인 말이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흩어져 있죠. 지금은 경찰의 마약 수사관이 흩어져 있고 검찰에 흩어져 있지만 정작 중요한 마약 관리를 하는 데는 식품의약안전처 거기에 아주 소수의 인구밖에 못합니다. 영화 극한직업에서 보면 네. 그 마약 수사가 주된 나오잖아요. 예. 통닭집 차려서. 그게 좀 한직이다. 그러니까 맞나요? 사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한직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그 나이 또래는 열심히 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그 나이가 지났을 때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전문성을 다른 부서에 인정해 주지 않는 네.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40 넘어가면은 다른 일반 지구대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으면은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그러면 그 부분이니까. 전문성이 다 사라지고 또 초짜들이 와서 마약 수사를 하게 되고 네.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마약 수사청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뭐 치료까지 포함해서. 포함하고. 예. 자, 이게 한때 예전에 보도를 보니까 뭐 아주 공부를 잘하는 여대생이 구치소에서 유치장에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경찰이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나왔는데 이게 잡아야 되는데 이놈들 잡기 힘든 이유가 뭐 흔히 영화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뭐 던지기니 뭐니. 네. 즉 꼬리가 안 잡힌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일종의 뭐 이제 암호화폐를 쓰고 네. 그리고 인터넷에서 뭐 은어를 써갖고 어느 지역에 이제 갖다 놓으면 그거를 가져가는. 영화에서 많이 봤죠, 예. 많은 분들도. 예. 예, 물론 근데 그것도 이제 공급책만 잡으면은 네. 그리고 수요만 확실히 파악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점조직으로 운영이 됐고 네. 익명성이 상당히 텔레그램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수사하는 데 쉽진 않죠. 쉽진 않고. 그렇지만은 중간책을 잡으면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요자가 분명히 존재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이나 20대 분들이 이걸 쉽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아니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쉽죠. 근데 반드시 걸립니다. 네. 그 처벌 받아요. 처벌도 처벌이지만 본인 인생이 그럼요. 네. 예, 큰일 나죠. 주변까지 가족까지 예. 다 절대 말씀드리지만 마약은 하시면 안 되고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이 쉽다고 하는데 그건 흔히 말하는 그걸 가져오는 건 쉽다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 처벌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그럼요. 오해하시는 네. 거죠. 양에 따라서도 가중처벌 될 수 있고요. 혹여나 모르고 혹은 알고라도 뭐 운반을 해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 심장을 향해서 쏘는 총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날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끝이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영화에서 등장하듯이 이게 잘 안 잡히는 게 뒤에 거대한 권력이 봐주고 있어 이런 의혹이 있는데 실제로 카르텔이나 국내 유통 조직도 그런 좀 거대성이 있나요?
근데 그것이 꼭 거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그런 조직들이 있죠. 유착돼 있거나 유착돼 있지만 한국에는 그런 어떤 조직들은 아직까지는. 군소 조직들은 있는데 그들도 실제로는 범단으로 걸릴까 봐 사실은 그게 조심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간간이 신흥의 작은 조직들이 네. 이 목숨 걸고 이렇게 덤벼드는 네. 거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경찰에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합니다. 문제는 수요가 근절되지 맞습니다. 않기 때문에 마약이 근절되지 않는 거다. 마약 전담청이 생겨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또 질문에 답을 하나 얻어간대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사랑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기다려 주시고요. 이슈앤피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1시에 뵙겠습니다.